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민수 대변인님 모시고 저희 또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 하나둘씩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변인 이번에 그 새로운 대법관 분들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조희대 사법부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취임하신 게 박영재, 노경필, 이수견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취임을 하셨는데요. 박영재, 노경필 두 분 전부 다 이번에 강조하신 게 빠른 어떤 법원의 판결. 그리고 또 이념과 사상에 입각한 재판부에 대한 어떤 압박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음. 논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사실 대법관들이 아직까지도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됐던 분들이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친야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대법관만큼은 사실은 친야 성향이다, 친여 성향이다라는 수식어 자체가 붙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그 우리나라 사법 체제의 보루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최종 보루 같은 것이고 네네. 그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리고 이런 사법 시스템들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치적 성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온 국민들 너무 가슴 아프게끔 했지만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연됐던 재판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 사실상.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같은 사람들도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 대표가 되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연된 정의에 끝판왕이죠. 네,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조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배지 달아서 안 될 사람들 많이 달았죠. 뭐 황운하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럼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대법관들이 바뀌는 만큼 진짜 정치적 편향을 떠나서 법관들은 법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의사를 담을 필요가 전혀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치적인 성향에 아예 좌우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라는 사람들은 이 법전이 곧 성경이어야 되고 이게 윤리여야 되고 이게 나의 철학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사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령 보수 성향이다, 중도 성향의 대법관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 유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좌파 쪽에 유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로지 법리에 의한 해석만 할 때 이 대법관들의 권위가 살 수 있고 대한민국의 이 사법 체제나 그리고 이 상권 분립에 대한 이 존중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번에 어쨌든 간에 대법관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때까지 지연되었던 재판들 네네. 빠르게 좀 조속하게 결정이 나길 바라고 법리에 의해서 정치적이 아니라 법리에 의해서 판결 나기 바라고 또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나 이런 체제들을 좀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대법관 맨날 뭐 취임할 때마다 중도냐,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거 이제 따지는 것도 그것도 솔직히 좀 웃긴 일인 거죠. 참 우스운 그렇죠? 일이죠. 가장 네. 우스운 일이죠. 여기 대법관들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법관으로서의 그 삶의 궤적을 봤었을 때 공정한 재판을 했느냐 그리고 어떠한 판결들을 이끌어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판결에 실수는 없었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법관으로서 이렇게 임명되는 조건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여 성향이냐 친야 성향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대법관을 판단하고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만큼은 정말로 이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고 잘못된 판결이 없어야 한다가 1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판결에 오류를 판결이 범한 없는. 적이 없다가 1번이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는 것이 2번이어야 되는 것인데 네. 계속해서 이게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판결을 내려왔는지를 보고 이 사람들을 임명한다면 법이 결국에는 정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야.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노경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취임사에서도 딱 지금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서겠다.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데 헌신하겠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박영재 또 대법관 같은 경우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 재판에 임해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 너무 맞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맞는 말인데 사실은요 가장 네. 어려운 게 당연한 말이고요. 당연한 말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당연한 걸 지키면요 사법부의 건의가 올라갈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 설령 대통령이라고 해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조차도 사법부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법부의 권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법리에 의한 해석에 치중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도 사법부에 기대어서 나쁜 짓을 할 생각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법의 재판으로부터 내가 비껴나갈 수 있다는 헛된 망상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 사법부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많이 무너졌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세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새로 또 이렇게 임명되시는 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일성을 말씀하셨듯이 꼭 이걸 행동으로 옮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딱 얘기하신 거를 듣고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안해할 법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이재명 대표 불안해하죠. 여기 뭐 사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범죄의 온상이라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벌써 지연된 정의 대표적인 것만 봐도 지금 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조차도 1년 안에 이거 최종 판결까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거 최종 1년에 판결 나야 되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지금 2년 반이 넘게 거의 3년이죠. 이 기간 동안에 1심 판결조차도 못 내고 있다. 이거 지금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법관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두려움에 떨게 될 사람이 이재명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 한번 무서울 정리해 거예요. 보겠습니다. 네. 무서워할 네, 거다. 무서워하십시오. 네. 네.